카카오톡에 저장된 수많은 친구들. 카톡 친구 수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자랑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 중에서 얼마나 따뜻한 손을 내밀까요? 고난은 얄밉게도 항상 한꺼번에 몰아칩니다.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고난의 폭풍우 속에는 항상 혼자 서 있게 됩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오해순이 그랬던 것처럼요. 근대사를 살아내며 온갖 고난을 감내했던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자아냈습니다. 첫 회에서 가슴을 미어지게 했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해녀인 엄마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애순이가 바닷가에서 절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용왕이 도대체 왜 그래요? 제멋대로 사람 다 잡아가고 엄마는 좀 봐주면 안 돼요? 아빠를 앗아간 바다가 이번에는 엄마마저 잡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익숙한 해피엔딩에선 항상 숨은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기적 같은 반전이 애순을 도와야 하지만 애순의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순정남 관식은 아직 힘이 없습니다. 새 아빠는 애순을 식모처럼 부릴 계략만 짭니다. 유일한 의지 대상인 작은 아버지는 애순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결국 애순이는 애가 둘이나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갈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 호라비가 왜 나한테 시집 오냐고 묻자 애순은 그렇게 말하죠. 갈 데가 없어서요. 대단하고 복잡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능이 탁월하고 꿈도 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무심한 바다와 남자친구만이 애꿎은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왜 하필 나에게만 몽땅 다가오느냐고요. 그런데 애순의 인생만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네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겉보기에 편안해 보여도 속으론 드라마 같은 삶을 안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고난은 한꺼번에 몰려오고 고난의 벼랑 끝에는 항상 혼자 서 있게 됩니다. 폭풍 우치는 바닷가에서 고난을 한꺼번에 몰아준 용왕을 원망하며 홀로 울부짖던 애순이처럼요. 직장이나 사업 혹은 공동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은 어땠나요? 형, 동생, 언니라 부르던 동료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가요? 잔인한 사실이지만 아마도 그 반대일 겁니다. 삶에 지쳐 한없이 무거워진 고개를 들면 팔짱을 낀 많은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내가 언제 떨어지나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뿐인가요? 나의 억울함을 알고 있고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서도 뒷춤에 감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나를 도울 거라 여겼던 사람들이 사실은 벼랑 끝으로 나를 밀어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 자리를 대신하거나 자기 몫을 더 챙기기 때문일 테죠. 이런 상황에 대해 인간관계에 실패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내 잘못이 만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사정에 대해 좀처럼 깊이 생각하거나 애써 공감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헛소문에 고통을 겪는 친구를 보면 겉으론 위로하면서도 속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버립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운이 나빠 실패한 이에게도 무능력과 나태함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진실한 공감이 없는 타인들이 던지는 위로는 오히려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해 사업에 실패했거나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좋은 공부라 생각하고 앞으론 사람 보는 안목 좀 기르세요. 평소에 술, 담배 좀 작작하라 그랬잖아. 담배는 백해무익인 거 알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좋은 충고도 너무 아플 때는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혹한 벼랑 끝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탈출할 방법은 뭘까요? 참 무심하면서도 진리인 것은 가혹한 고난의 시기도
언젠가는 꿈처럼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살아봐. 살면 또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애순이의 엄마인 광래가 죽기 직전 어린 애순이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살아내다 보면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수많은 경험이 말해주는 진리이며 위로입니다. 그러기에 독한 마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벼랑 끝에는 혼자이고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독한 생각을 가지는 게 회복을 위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창피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명심해야 할 일이 있네요.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은 언젠가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환란에 혀를 찾는데 똑같은 일이 내게도 생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품앗이가 돼야 할 일입니다. 오해순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당한 친구에게 조용히 다가가 공감의 귀를 열어주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해보면 어떨까요? 벼랑 끝 고난은 역설적으로 가장 적은 관심으로 가장 큰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관계와 인생의 지혜를 주제로 한 독창적인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